자, 이번에는 비트맵 이미지 사용하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두이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둘째 마당 여섯 번째 장 그래픽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진 같은 것 또는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메모리에 로딩을 하면 비트맵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비트맵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진 거를 뷰 화면에다가 그려주면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사진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진 같은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뭐예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src 속성에다가 자, 그 이미지 파일을 지정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게 보여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봤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뷰에다가 직접 그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맵이라고 하는 객체로 관리하면서 화면에 보여줄 때만 여기다가 그 비트맵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경우에는 뭐 필요할 때 이 이미지를 좀 변형을 해서 다시 그려주거나 그다음에 터치했을 때 다시 그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미지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앱에 RES 밑에 드롭을 밑에 리소스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오는 방법, 비트맵이라고 하는 걸로 읽어오는 방법이 자, 비트맵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어요. 그래서 디코드 파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면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디코드 리소스라고 하면 자, RES 밑에 드롭을 밑에 앱 안에 포함시켜 놓은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비트맵 객체로 만들게 됩니다. 그거 외에 뭐 바이트 어레이를 읽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그래픽 그리기 같은 선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리거나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바로 그리게 되면 이 성능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깜빡임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워낙 이거 지금 당장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막 CPU나 메모리를 많이 쓰는 그런 메소드, 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픽셀의 값을 다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런 계산해서 할당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아무래도 뭐 요즘 단말기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리 메모리에 그려주는 거죠. 그래픽 작업이 워낙 이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메모리에 이 뷰가 보이는 영역과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크기의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사진을 로딩한 비트맵 객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메모리에 요거하고 동일한 크기의 그냥 비어있는 비트맵 객체를 만들고 여기다가 그래픽을 막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onDraw 메소드가 호출될 때는 이 뷰가 화면에 보여줄 그래픽을 바로 디스플레이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메모리에 만들어놨던 비트맵을 여기다가 뿌려주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draw 비트맵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캔버스 객체에 정의되어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합니다. 자, 완성된 어떤 비트맵 객체를 그냥 뿌려주는 거는 성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작업처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거를 미리 만들어둔 자, 그 비트맵 객체를 이용해서 자, 메모리에 미리 그려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onDraw에서는 그 비트맵 이미지를 그려주기만 한다. 자, 이거를 더블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자, 그 손글씨 쓰는 자,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만들어서 직접 그리는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는 거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다가 my image라고 자, 프로젝트 이름을 하고요. my자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ne이라고 하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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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자, 커스텀으로 자, 새로운 뷰를 하나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새로운 뷰 객체를 정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자바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자바 클래스 만듭니다. 자, 그리고 자, my view라고 이름을 넣고요. 슈퍼 클래스를 뷰를 찾아서 지정을 합니다. 엔터 치시면 될 거고요.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뷰를 상속한 새로운 my view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 2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 해봤던 건데 한 번 더 반복을 해봅니다. generate constructor 생성자 2개 선택을 하고요.
OK 누릅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 메소드는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고요. 컨텍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아서 초기화를 하도록 합니다. 자, 컨스트럭터 생성자에서는 init이라고 하는 거를 공통적으로 호출해줘서 init이라고 하는 초기화 메소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init 안에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로딩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왼쪽에 res 밑에 드로어블 폴더에 미리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어떤 이미지든 상관이 없고요. 자, 우리는 이제 face라고 하는 이미지, 자, 그 다음에 water drop이라고 하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ce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놨으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 파일을 사진 파일이 됐건 뭐 다른 파일이 됐건 res 밑에 드로어블 밑에 넣어놨다라고 하면 자, bitmap factory라고 하는 게 자, 비트맵 객체로 만들어주는 자, 일종의 로딩하는 그 메소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decode resource라고 하는 게 리소스가 res 밑에 있는 걸 이제 리소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decode resource라고 하고 자, 여기에 get resources라고 하면 리소스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파라미터로 넘겨달라고 하니까 이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r.drawable. 자, face라고 하면 자, 얼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비트맵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비트맵, 그 다음에 비트맵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비트맵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그대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를 자, 위에 저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트맵의 타입을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에서는 자, face.png 파일을 로딩해서 비트맵 객체로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것처럼 이걸 이제 그려주는 시점이 어디예요? onDraw 메소드가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요. generate override 메소드를 가서 자,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중에서 onDraw 메소드를 찾아서 자, override를 합니다. onDraw 선택하고요.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밑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그리기 메소드를 지원을 해주죠. 거기 보면 draw bitma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비트맵 객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미터를 더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면 컨트롤 P 키 누르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 그려줄 거냐? 자, left 탑을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0,0이라고 하고요. 페인트 객체는 널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 객체 속성을 쓸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널로 넘겨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미지가 보이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vity main.xml로 가서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자, relative layou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속성은 자, 사용하지 않는 속성이 있으면 자, 그거는 없애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자, 여기로 가서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자, my view라고 하는 거. 자, 커스텀 뷰가 아니라 my view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자, 요거를 엔터를 쳐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자, width가 되겠네요. width라고 하는 속성에는 match parent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height라고 하는 속성에는 마찬가지로 match parent 자, 이렇게 해주면 화면 전체를 차지하겠죠. 자, 이거를 200dp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0dp, 200dp. 자, 이렇게 그냥 추가를 해주고요. 얘를 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자, 센터 자, 우리가 보니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에러가 난 거군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하고요. 자, 안드로이드 자, 레이아웃 센터 인 페런트라고 하면 자, 최상위 레이아웃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true 이렇게 해주면 정 가운데 추가가 되겠죠. 자, 디자인 화면으로 가보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될 거고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는 렌더 에러처럼 뜨지만 자,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앱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이뷰라고 하는 영역은 요만큼을 차지를 하는데요. 자, 이미지, 원본 이미지는 요만한 크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좌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myview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드러 비트맵으로 비트맵을 그려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한 것처럼 자,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로 드로잉을 할 수도 있지만 얘기한 것처럼 더블 버퍼링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더블 버퍼링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더블 버퍼링 방식으로 메모리에 그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뭔가를 그려주고 다시 어떻게 온드로에서는 그 메모리에 있는 비트맵 이미지를 뿌려주기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죠.